법부님이 법회가 끝났다는 것은 좀 더 소상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갔습니다. 쑥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법문이 필요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필요 없는데 스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법회는 끝났는데 그래서 그 뒷생각으로 이제 가면 이게 이제 또 늘 스님께서 말씀하시던 법상 한번 치거나 주장자 한번 치거나 이렇게 해서 법문 끝내신 그 스님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났으면 항상 끝이 났잖아요. 말을 해도 끝이 났고 말을 안 해도 끝이 났잖아요. 네. 법상을 쳐야만 끝난 게 아니고 그죠? 말을 해도 끝이 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소화가 되셨어요? 기 가행정진 둘째 날 9월 28일 오전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첫 시간, 오늘 오전 또 오전 첫 시간에 두 번째 법회, 지금 이제 총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법회인데 이제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 첫 시간까지 법문을 들으셨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와서 또 하시고 또 제가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지송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살고 있는 걸 얘기해 보면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재미있는 걸 다 해봤으니까 이게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이거에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서울 가고 서울 2번이나 가고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사는데 저희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돈 벌어 가지고 다 써버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젊은 사람도 아닌데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그렇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리 아프다고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엄살 부리고 투정 부리고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파도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아들한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저한테 좀 운동하라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이 힘든데 그런 걸 많이 시키거든요 저한테. 그렇고 아들의 잔소리가 참 심한 편인데 그걸 제가 이렇게 그 마음을 아니까 아들 마음을 아니까 그냥 엄마는 요양병원 갈 자격도 못 된다. 왜냐면은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은 아들이 다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요양병원비를 보낼 건데 자식은 딸랑 하나밖에 안 낳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돈을 벌어가지고 미래에 그 저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양병원 갈 자격도 못 된다고 그래서 건강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지 엄마는 요양병원 갈 자격도 못 돼. 그래서 요양병원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아들이 스트레스라면은 스트레스 주는데 근데 그걸 이제 관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별 사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거는 요즘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근데 스님께서 어저께 저녁에 통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법문을 들으러 가면은 법문 들을 때 제가 앞자리를 선호를 하는데 선호를 하는 이유가 스님하고 이렇게 지금 그건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럼 방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셨을까요? 아까 스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많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통한다 이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법문 듣고 있으면은 막 제가 좀 대답을 좀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혼자 들으면서도 막 고개 끄덕끄덕 몸으로 이렇게 좀 듣는 편이. 여기서는 조금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그게 큰 편인데 그렇게 통한다는 제 생각에는 정말 잘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재미를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어제 저녁에 스님께서 이 손 탁탁 치면서 이게 통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통하는 게 뭔지 아무 생각이 없고 통한다는 통하는 것은 생각하고는 네, 말씀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깜깜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마음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깜깜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법우님이 삶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요량해서 사셔야 되는 거니까 법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본인이 잘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한다고 하니까 깜깜해지더라는 것은 안 통하니까 깜깜해지겠죠. 깜깜하다는 것은 알려고 하니까 알 수 없을 때 깜깜하지 않을까요? 그건 통하면 깜깜하지 않겠죠. 네, 됐습니까? 본인은 어떤 줄 알고 계셨는데요? 잘 통한다고. 잘 통한다고. 뭐가 네. 통하는데? 어떤 것을 통하는 거라고 여기셨는데요? 법문 들으면서 그래 하는 거? 그래 맞아 이런 거?
그런 거였나. 그거는 뭐 말을 자기 나름대로 알아들으셨나 보죠. 예. 그래서 그래 하셨겠지. 말을 알아들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어차피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알아듣는 거고, 이거는 통해야 되는 거지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죠. 아니, 어제 그 스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 한 게 아닌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은 쭉 이제 마음을 한번 마음이라는 게 수많은 색깔을 나타내지만 인연에 따라서 나타내지만 실제로 수많은 마음이 자기한테서 생기고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없어지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그래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어도 그 마음에는 흔적도 없고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네. 그건 통하는 거고 거기서도 통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다 이건 통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렇네요 이건 통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통한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 이제까지는 제가 착각 속에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법문 들으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법문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이거는 통한 게 아니죠. 어제 법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 그렇네 이거는 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식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방편을 쓸 때도 그런 끝에 자기가 이렇게 확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말하자면 통이라고 한다면 딱 통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 방편에서도. 그런데 고개 끄덕끄덕 그래 정말 그래 이런 거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정말 그래 이건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 자기 인식이잖아.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됐어요? 저는 그 작년 8월 달에 그 스님께서 그때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본성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본성 자리가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를 몰랐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깨우친 경험이 없다 이 말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본성 자리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본성 자리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른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글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본성 자리를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법은이만 모른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근데 그때 제가 스님께서 그
분별 이전 자리 이렇게 분별 이전 자리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제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느꼈었거든요. 뭐를 그건 말이라는 것을 예, 예. 그런데 예, 그러니까 뭐 그 장황하게 얘기할 거 없이 예, 본인이 예. 분별에서 벗어나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어. 예. 그럼 그때 그것도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그때 본성을 분별 이전 자리를 경험한 게. 뭐 그때 그거라는 게 뭘 예. 말해요? 아니 본인이 예. 점검받고 싶은 어떤 확인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보셔요. 그때를 그 경험은 말고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은? 그때 분별 이전 자리에 대해서 선생님 대화를 하면서 그때 그 가행정진 때 그 대화를 하면서 분별 이전 자리를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가행정진 때 경험이 있었다? 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아니요. 그거는 법문 듣다 보니까 근데 예. 그게 확인이 되진 않았고 예. 그냥 자기 혼자 경험했다고 여기고 있다. 예, 예.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전 자리에 확실한데 근데 그때는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생각이 따라 붙어 버려 가지고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가지고 그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는. 긴 시간이 지속이 안 됐다. 예, 이제 예. 긴 시간 지속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그게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라는 게 확인은 안 된 거고 이제 예. 본인 혼자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건데 예. 이제 본인은 이제 그게 맞다고 여기고 있다 이거죠. 본문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지금? 그때 확인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분별 이전 자리를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고 이렇게 밴드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더니 스님께서 간절한 마음하고 믿음하고 이게 그때 경험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스님께서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목표 달성을 못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스님께서 그 목표가 뭐냐고 깨달음이냐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깨달음이 아니고 분별 이전 자리를 확인하는 거다. 뭐 그게 그 소리인데. 예,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원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근데 스님께서 분별 이전 자리는 말이지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분별 이전 자리는 말이지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말 이전 분별 이전 자리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어땠는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전 자리 텅 비어 있는 텅 비어 있었던 경험을 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어떤 걸까? 그냥 뭐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뭐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아주 짧은 찰나였어요. 아주 짧은 찰나에 뭐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아니요. 그럼. 사라지고 사라진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이러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별 이전 자리가 이거구나 하는 그런 분별 이전 자리?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예. 전혀 분별에 예. 걸림이 없는 예. 그러니까 모든 경계는 그대로인데 예. 마음에서는 전혀 분별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예. 예. 그렇더라 이거죠. 예. 예. 그게 뭐 한 1초 정도? 1초는 좀 더 된 것 더 같은데. 된 것 같고 예. 한 몇 예. 초 정도 그랬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의 변화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찾던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뭘 원하는 마음 있지. 그게 없어졌다? 예.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작년 8월 달이에요. 한 1년쯤 됐네. 예. 그런데 근데 왜 자기는 아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그 뒤에 또 11월 달 또 가행정진 때 그 법원님 말 듣고 마음이 툭 그때는 마음이 툭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완전히 분별해서 마음에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잠깐만 이렇게 그 분별 이전 자리를 경험한 거고 첫 번째는 첫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전히 분별이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 자기 판단 말고 예. 그때는 잠깐이 아니고 좀 더 긴 시간이었다.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예. 그때는 정말 아무 걸림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달 부산 소참뷔페 전날 꿈을 꿨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얼마나 달려갔는데 너무 열심히 달려갔는데 스님이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내가 꿈을 깨고 나서 이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소참 뷔페가 있는 날이라서 소참 뷔페 때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해갖고 그 다음 일요일 뷔페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스님께서. 근데 이제 제가 또 그게라는 게 뭐예요? 그때는 두 번째 경험? 예, 두 번째 경험 마음이 떨어진 거, 툭 떨어진 그 경험 그것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문을 또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근데 본인은 그게 뭐 글쎄 뭐 이틀 동안 그게 전혀 아무런 마음에 뭐가 없었다면서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없는 그런데 뭐 일어나는 게 없다 하는 그냥 일어나는 게 없다고만 얘기해서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일체 아무 것에도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이 그런데 정말 깔끔하고 정말 완전히 딱 안정되어 있고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났었거든요. 그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게 분별심에 속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이 자체가 너무나 완전하고
안정되어 있고 나뉘어지지 않고 다 나뉘어져 있지만 전혀 아무것도 마음에서는 나뉘어짐이 없고 전혀 조금도 걸림이 없고 뭐 아주 뭐 셀 틈이 없다고도 하고 딱 뭐랄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이죠. 그런 그 분별을 벗어난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막 그렇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말로 표현을 하자니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시느냐 이 말이지. 아니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예. 마음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다. 이건 그러면 어떤 거지? 뭘 하고 해야 되겠다는 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 예.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하고 분별을 벗어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거든.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는 뭘 어떤 마음이 뭐 일어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난 것은 진짜 이래서 색이 공이라고 했구나. 이래서 모든 것이 있으면서 없는 것과 같다고 했구나. 이래서 셀 틈이 없다고 했구나. 이런 게 소화가 되더냐 그 순간만이라도. 그때 이틀 동안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걸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아무 해야 될 게 없고 안 일어나더라. 그거는 분별을 벗어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본문을 듣다 보니까 그게 분별해서 잠깐이라도 분별해서 그 법회장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벗어난 거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문 듣다가 보니까 첫 번째 경험이 이제 자기가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구나.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다르더라 이거죠. 자기도. 근데 두 번째는 옷을 마음의 충격이 받아가지고 그게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충격을 받아서 커서 그게 이제 좀 멍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멍한 거하고 이게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이 안 일어난다, 분별에 속지 않는다, 분별에서 깨어났다 하는 것은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 물어보실 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벗어났구나 하는 이제 스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그 얘기는 이제 처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경험 얘기는? 첫 번째 그때 좀 첫 번째 경험 후에 법문이 좀 소화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분명해졌다 그런 게 좀 있던가? 첫 번째 경험 후에 어떤 변화가? 그때 큰 변화는 없었던 큰 변화 말고 아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변화도 없다는 얘기인지 큰 변화도 없다는 얘기인지 말 그대로 어떤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법문들은 들을 때는 그렇게 모르겠는. 법문은 그전과 똑같았어? 들어보니까? 법문은 워낙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듣는 걸 좋아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전에는 법문을 헤아리죠. 헤아리고 상상으로 짐작하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파악하는 거지. 이게
이런 말인겠구나 이렇게 추측하고 파악하는 거지만 자기가 딱 경험해보면 아 이래서 본문에서 둘이 아니라고 했구나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자기 걸로 소화가 되는 거지 경험을 해보면 그렇더냐 그런 부분이 있더냐 그런 부분 없었어요. 전혀 그래요. 그럼 뭐 좀 더 공부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좀 더 이제 하다가 보면 또 어떤 경험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 돼봐야 그렇게 돼봐야 좀 더 분명해지겠죠. 네. 네, 고행입니다. 네.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너무 좋고요. 이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이 가야서는 가행정진이 가야 호텔 가행정진. 그래서 여기서 하는 예, 가행정진이 너무 포근한 느낌이고 이제 처음에 법회 어제 저녁 시간에 법회 시작할 때 스님께서 첫째 시간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이렇게 쑥 하면서 법회가 끝났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법회가 끝났는데 왜 스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요거 조금 더 가까이 대시고. 네.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이게 스님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끝날 때는 그런. 이렇게 좀 가까이 되시겠어요? 그래야 더 잘. 네. 그렇습니다. 법회가 끝났었습니다. 뒤에 잘 들리세요? 뒤에 안 계신 분들은 대답하시지 말고.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 울림 때문에 볼륨을 크게 안 해놨으니까 조금 세워서 이렇게 가까이. 이거 마이크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잘 들리네요. 법회가 끝났다? 네. 법회는 진작에 한 적도 없는데. 뭐 법회가 끝났으면 됐네요. 항상 법회는 끝났죠. 법우님이 법회가 끝났다는 것은 좀 더 소상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갔습니다. 쑥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법문이 필요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필요 없는데 스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법회는 끝났는데 그래서 그 뒷생각으로 이제 가면 이게 이제 또 늘 스님께서 말씀하시던 법상 한번 치거나 주장자 한번 치거나 이렇게 해서 법문 끝내신 그 스님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났으면 항상 끝이 났잖아요. 말을 해도 끝이 났고 말을 안 해도 끝이 났잖아요. 법상을 쳐야만 끝난 게 아니고 그죠? 말을 해도 끝이 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소화가 되셨어요? 거기는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 끝난 것에서 그만 끝나버렸네. 네, 끝까지 했었습니다. 항상 끝나 있어야 되죠. 네,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끝나 있어야 돼요. 지금 법우님이 법회가 끝났다는 그런 말로 하자면 항상 끝나 있어야 돼.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끝이 안 났죠. 근데 이제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끝났다 그랬죠. 근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나는 끝났는데 에서 머물러 버린 건 아닌가? 더 이상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끝났으면 이제 끝났다는 것은 그 분별의 밑이 빠졌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자기 분별의 밑은 빠져 있어야 되지. 그러셨던가요? 네, 그 뭐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응? 계속 예,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분별이 이렇게 되거나 어떤 이게 예, 그런 느낌은 예,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있었다고? 잠깐만 잠깐만 그랬었다고? 예, 아. 그러다가 법문제 중간에 다시 이제 스님 법문 들으면서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그랬었다고요? 잠깐 그래서는 네. 안 되고, 항상 빠져 있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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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속을 때가 있어야 돼. 속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법부님들이 하고 계신 상태에서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쑥 빠질 때가 있죠. 지금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평소에 마음에 일이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니까 평소에 내가 마음에 일이 없어진 것 같아. 항상 내가 마음에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기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잘못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쑥 빠질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자기 공부를 자기에 대해서 잘못 진단하고 계신 분들은 또 이제 바로 아셔야 되고 그래요. 그 순간에 그랬나 보네. 네, 네, 네. 그래서 좋아서 그건 말씀드렸고요. 좋았었다. 네. 좋지. 네. 쑥 빠지면 분별의 밑이 쑥 빠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때는 우리 완전히 무장무예니까 일체에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으니까 좋지.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 이제 명절 때 이번 추석 때 이제 그 뭐 이제 차례 요걸 좀 이렇게 더 가까이 되면 좋겠는데 이거요? 작은 마이크 이렇게 턱 있는 대로 좀 가까이. 명절 때 이제 뭐 차례 지내고 이제 집에 이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시골에서 이제 차례 지내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 이제 얘기를 그 모친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 애들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뭐 부모로서 뭐 이렇게 그 역할을 조금 미흡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어떻게 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순 이제 모친인데 그 저한테 이제 그 충고겸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애들한테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듣고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라오면서 쭉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그때 또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엄청난 그 어떤 뭐랄까 실망감, 무엇에 대한 실망감, 속상함이었어요. 속상함인데 무엇에 대한 속상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나이는 뭐 많지는 않지만 이 나이에 구순 모친의 이 모친으로부터 자식에 관한 문제를 그 이제 충고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게 그래서 그 이제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렸다. 거기에 대한 이런 그
하여튼 그 속상함, 그런 게 계속해서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서서히. 근데 집에 가서 다음 날은 더 올라오는 건데, 그게, 야, 내가, 저는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여튼, 이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엄청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네, 노력했는데, 그게 이제 막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한마디 듣고서. 그러니까 막 더 속상한 거예요. 다음 날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자책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와이프가 싫은 거예요. 다 있었습니다. 예.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왜 꺼내가지고 집사람이 안 꺼냈었으면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엄마를 실망시켜드렸다는 그런 마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이 또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또 이제 본문을 또 뭐 많이 들었으니까 이 마음이 분명히 법인데 법이다 이 마음 법인데 그러니까 느낌이 한 발을 이 실망감 속에 이게 하여튼 한 발 양발을 걸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게 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한 발은 또 완전히 이쪽에 그 실망감 속상함 여기에 걸쳐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려는 그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법인데 기다려보자. 일단 이런 생각으로 하루 이틀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모르겠다 산이나 갔다 오자 해가지고 이제 그 산에 가서 땀을 쫙 흘리고 나오는데 완전히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게 그때는 내가 혼자 그냥 망상을 떨었구나.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이게 상상의 나를 펴고 내가 실망을 시켜드느니 그런 거를 이게 법문을 분별심이 해타십니다. 분별심이 도다, 분별심이 공이다. 스님께서 그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머리로는 확실하게 알았는데, 이게 내가 겪은 일상에서 이게 체화가 되는 게, 그대로 내가 돼버리는 게, 이거는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겪는 게 현실이고 실제지. 네. 분별심이 도다, 분별심이 그대로 법이다, 둘이 아니다. 산란심이 도다, 네. 산란심이 해탈이다. 그 아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는 것은 망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알매 의미를 둬요? 아는 것은 분별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는데 알면 다 되는 것으로 알면 안 되는데 알면 이해하면 아는 것하고 예. 실제로 업식의 조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예.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공부가 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매 노예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법문을 다 알아듣는데 실제로 업식의 조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다고 여겨요. 안다고 여기고 그 알고 있는 만큼 자기가 공부가 되고 있다고 여겨요. 실전에서 증거가 딱 드러난 거기서 이제 공부가 얼만큼 됐느냐가 드러나는 거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절실히 느낀 좋은 기회였네요. 네. 아주 좋은 기회였네. 네. 그 보살님이 고맙네, 그죠?
왜 웃으세요? 그런 생각 너무 못 고맙지 해봤습니다. 않으세요? 아니, 고맙습니다. 예. 그런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바로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사실은 아내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자기의 마음 상태가 마음의 수준이 드러난 거지. 뭐 거기에 등장인물이 뭐 부인이든 누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아, 내가 이랬었구나. 아, 이럴 때에 이런 데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집착하는 게 이게 조복이 안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런 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면 다 꽁꽁 묻혀 있어요. 그럼 그게 성불을 못 해. 조복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드러나야 돼. 온갖 어떤 경계가 닥치면 또 내가 공부가 좀 된 줄 알았더니 내가 겨우 이 모양이었어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드러나는 게 그게 공부의 길이지. 얼마나 그게 귀한 좋은 기회입니까? 고마운 기회죠. 네. 지금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머니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 앞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전혀 관심에도 없어야 돼요. 내가 이런 쪽에서 이런 업식에는 꼼짝을 못 하는구나. 바로 사로잡혀 버리는구나. 이게 보여졌어야지. 네. 보여줬습니다. 그 자기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바로 흔들려 버리고 꼼짝을 못 하는구나. 이런 경계에서는 바로 빠져들어 버리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죠? 네. 거기에 그 사건이 어머니와 관련돼 있던 아내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건 그야말로 등장인물에 불과해요. 그 사건의 내용에는 관심도 안 가야 돼요. 내가 이런데 그게 이런데 이렇게 이 정도로 꼼짝도 못하는 여기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부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 사로잡히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바로 두라니게 돼버려야지. 예. 아니 내가 아직까지 이만큼 공부가 안 됐구나.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고 또 내가 뭐 집착이 이렇게 많고 이것도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냥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경계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데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이런 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냥 바로 그대로 경계가 경계 아닌 게 되어버려야지. 그 순간에 바로. 그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지. 근데 그 다음날 그게 안 없어지다가 이제 그 다음날 없어졌어. 이게 안 없어지다가 그 다음날 없어지는구나. 이제 그 정도 진단이 됐잖아. 그죠? 네. 그때에 경계에 속을 때, 경계를 둘러볼 때 그때에 바로 두라니게 되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분별심이 그대로 법이다. 둘이 아니다. 이거를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물론 그런 게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약한 부분에서는 힘을 못 쓸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발 한 발 확실하게 딛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기가 속는 그 업식에 한 발 한 발 확실하게 딛는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그대로 두라니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딱 순간적으로 속는 그 순간에 바로 두라니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공부가 이렇게 되고 지나간다. 이게 자기가 확실하게 한 발 한 발 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알고 있는 법문,
말고 자기가 자기 발로 다 딛고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 실제로 겪어야 된다 이거지. 실제로 겪어야 되는데 겪을 때에 이제 바로 딱 그렇게 바로 조복이 되어지고 바로 두란이게 되어지고 두란이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거기에 순간 시비하는 마음이 나왔어도 그게 그대로 시비하는 마음이 바로 두란이게 딱 되어지고. 근데 어쨌든 한 발 한 발 딛고 가야 된다. 확실하게 딛고 가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요, 공부한다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안 겪어보면 몰라요. 자기가 한 발 한 발 자기한테서 나오는 그 자기가 속는 업식에 한 발 한 발 딛고 가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생각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그래, 분별심이 그대로 둘이 아니야. 그게 그대로 법이야. 파도가 그대로 바다야. 다 생각으로 다 해버리다니까요. 그 생각으로는 뭐 다 도사들이지. 모르는 법문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겪어봐야, 실전에서 자기가 어떤 데에 속는가, 이거를 한 발 한 발 전부 확실하게 딛고 가야 된다. 그 말씀드린 거고, 잘 경험하셨네요. 실전, 그죠? 네. 내가 실전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건 분별심에 또 속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대로 두란이게 또 돼야 돼요. 어떤 현실에서 어떤 경계에 속든지 간에. 네. 네. 아내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아내한테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고. 거기에 등장인물은요, 누가 되든 뭐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내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등장인물에 불과해요.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그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속냐 안 속냐 그것만 의미가 있지. 그것만 중요한 거지. 포인트는 그거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어머니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아내와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속냐 안 속냐 그거일 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앞분이 일어서시면 바로 옆에 나와서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예. 여기 지금 등록한 지 한 달 됐습니다.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제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마칠 시간이죠? 네. 맞죠? 이제 조금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어떤 건가요? 분별에 대해서 제가 별로 분별 없이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분별에 별로 분별 없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래서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분별의 파도 속에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큰 것들을 갖다 겪으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편안함 속에서 거기서 안주를 하면서 살다가 또 이제 다른 거기에 맞닿는 더 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하나씩 넘어오다 보니까 웬만한 큰 일은 큰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일도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가네. 이게 진짜 웬만한 큰 일은 큰 일로 이제 여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별로 사는 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너무 힘들 때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그때는 애들도 어리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이제 어머니 100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 이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스님 법문을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분별의 색깔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분별 별로 없이 살고 있다, 또는 나는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나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다. 네.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한다. 네. 예전에 10년 전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걸 포기를 하고 나니까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내려놔지더라고요. 그 내려놔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못 내려놓을 게 없네. 조금 더 가까이 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못 내려놓을 게 없네 하면서 이제 하나씩 쉽게 내려놔지면서 한 2년 후쯤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도중에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순간 모든 곳에 제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냥 가만 보고 있었거든요. 모든 곳에 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까? 하고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순간 이제 지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안함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큰 일이 이제 지나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도 그때 큰 일이 오니까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니까 그 경험이 언제쯤이라고요? 8년쯤 됐습니다. 그 당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때 제가 정신과 이제 병동에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냥 밤에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만 앉아서 이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냥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보고 있다가 그냥 순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갑자기 모든 곳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곳에 자기가 있다는 게 제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일체가 다 나더라 이 말인가? 일체가 제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일체가 다 그냥 자기더라. 그게 내가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냥 모든 곳에 혹시 어떤 책을 보고 계셨는데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영적 서적 같은 걸 많이 보고 있었어요. 영적 서적을 보다가 예. 모든 곳에 내가 있다? 그냥 제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없는 곳이 없다. 그걸 확실하게 한 8년 전이라서 그 이후로는 그런 경험은 한 적은 없는데 모든 곳에 내가 있다? 제가 없는 곳이 없다? 내가 없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곳이 내가 있네. 그러면 나라는 건 있던가? 나라는 건 없고 모든 곳에 내가 있다면서. 그때 딱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내가 없는 곳이 없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과 관련된 책을 봤어요? 아니요. 영적 서적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네. 영적 서적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고 네, 그거는 기억이 잘 없어요. 모든 곳에 회로에 대한 회로 공부에 대한 거였어요. 그때. 회로? 예. 정규 회로? 그냥 하늘에서 나온 회로 공부.
회로? 네. 그림으로 그리는 회로 공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영적 서적이었어요. 기회로 종류였어요. 기. 예. 그러면 네. 그 모든 곳에 내가 있네. 네. 네, 그래서 그 경험 후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변화는 없었어. 예. 안 특별한 변화는 있었어요? 안 특별한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다 이 네, 말이지. 변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를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변화가 없었으면 변화가 없었다. 네. 이런 변화는 있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변화는 아니었다. 이런 거 이제 내용이 다른 거거든. 네.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이네. 네. 그때도 혹시 이런 뭐 법문을 듣기는 하셨어요? 아니요. 법문을 듣지는 않았고 이 나중에 그러면 법문을 들으면서 그때 지금 법문에서 말하는 이 둘 아니다, 분별에서 벗어난다, 뭐 색이 그대로 공이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이 그때의 경험으로서 소화가 되나요? 소화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나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스님 유튜브를 본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근데 들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오래됐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네. 없는 거고 그냥 네. 자기가 자기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건 이런 거 같고 저건 저런 거 같고 이건 이렇고 저러고 저러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면 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법문이 소화가 되지는 않는다. 이 불이라는 법문이 둘이 아니다.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런 게 소화가 안 된다. 순간순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아니 네. 그거는 순간순간 된다는 게 뭐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닿는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때의 경험, 네. 그때의 경험이 이게 지금 그때는 법문을 안 들어서 몰랐는데 지금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게 그때 나 경험해봤어. 이렇게 소화가 되느냐 이거지. 그 경험을 통해서 법문이 소화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소화가 돼요? 있다 없다 그런 것에서 되는데 이제 있다 없다 그런 것에서 되는데 지금 설명을 하자고 하면 정확하게 답변은 그 자기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야기를 그냥 나오는 대로 뭐 그냥 친구한테 술술술 얘기하듯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막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면 돼. 그거는 전혀 모르겠다. 색즉 시공 이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 경험해 보니까 네. 정말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이다 둘이 아니다라는 게 나 그런 경험 해봤어.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냐 이거죠. 일체가 다 나야라고 했던 경험. 다 나더라 하는 그 경험이. 예. 그때는 이게 뭐지라고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네. 지금 본문을 들어보니까 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나 그런 경험 해봤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런 느낌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어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분별에 대해서, 분별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별심이 정정이다 했을 때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날 때, 분별심이 뭐다?
정정한 예, 도이다. 분별심이 그대로 정정하다. 예, 도이다. 정정한 도다라고 예. 했을 때 예,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날 때. 자기가 네. 그 경험해 보니까 분별심이 그대로 정정한 도던가 그때의 경험으로 봐서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날 때.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이제 그냥 편안한 그 상태 이제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아도 될까 할 정도.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그때 내가 제일 내려놓기 힘든 걸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떤 사건 내려놓기 힘든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근데 그때 내려놓고부터는 네. 근데 큰 일을 겪고 나면 큰 일을 좀 겪고 나면 웬만한 적은 일은 네. 별로 자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건지 아니면 네. 본인이 정말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부터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지금 마칠 시간이 네. 너무 지나가지고 네.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따가 다시 네.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우선 이제 시간이 너무 그 경과가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